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혹시 당뇨가 있으신가요? 당뇨 전 단계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주변에 당뇨이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시다면 오늘 영상 내용이 혈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2년 기준요, 한국 30세 이상의 성인 7명 중에 1명이 당뇨이고요. 65세 이상은요, 10명 중에 3명이 당뇨를 겪는 당뇨 대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30세 이상 당뇨가 있으신 분은요, 약 600만 명을 돌파했고요. 1583만 명의 당뇨 전 단계 인구를 포함하면요, 약 2183만 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당뇨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요, 월간 약 338만 원에서요,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는요, 470만 원 이상까지 소요가 되고요. 25세에서 64세 환자의 평생 진료비는요, 약 1억 원을 상회해서 암을 관리하는 비용보다도 높다라고 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인해서요, 당뇨약이라든지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소모성 재료 지원이 확대되었다라고는 하나 여전히 개인 부담이 높은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혈당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혈당을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오늘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이요법입니다. 혈당 관리는요, 식이요법을 빼고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혈당을 급격히 높이는 단순당이나요,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시고요.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늘려 드시고, 천천히 드시고 조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는 운동요법이 있죠.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식후에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속적으로는 혈당을 태우는 근육, 특히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기본으로 추가적으로 특별히 당뇨에 좋다라고 하는 건강식품을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중에 빠진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물입니다. 당뇨 이야기에서 물 이야기는요, 당뇨의 3다 증상 이야기할 때 뿐인데요. 다식, 다음, 다뇨할 때 당뇨가 있으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된다 정도이죠. 당뇨에 있어서 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뇨가 있으면요,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이유부터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요, 피가 끈적끈적해진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게 되면요, 혈액순환은 잘 되지 않게 되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으로는요,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눈에는 모세혈관이 아주 많은데 끈적해진 혈액이 이곳을 잘 통과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것을 필두로 해서요, 손발 저림 현상이라든지 발에 상처가 나게 되면 잘 낫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면역작용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곪게 되고요. 나중에는 썩게 되어서 발가락이나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 혈액이 끈적끈적해졌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몸에 피를 걸러주는 신장도요, 모두 막혀서 신부전으로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도요, 모두 물과 연관이 아주 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데도 당뇨 이야기에서 물 이야기는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예전부터 당뇨와 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해드렸었죠. 혈당이 높으면요, 물을 자주 많이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당이 높기 때문에 혈당을 낮춰야 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은요, 혈당 수치보다도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뇨는요, 췌장 질환이나 소화기계 질환으로 분류하지 않고요, 심혈관 질환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혈당 수치가 높아도요, 혈액순환만 잘 된다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면요,
흡수된 물은 모두 다 혈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혈액에 수분이 많아지게 되면은요, 혈액이 묽어져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을 드시라고 권해드리는데요. 저는 당뇨가 있으시다면 하루에 최대 4리터까지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어떤 분은 한 번에 4리터를 드시는 분이 계셨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물을 드시고 어지럽다라고 하시면서 구급차에 실려서 응급실로 가신 일이 있었습니다. 물은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액이 너무 많이 묽어지게 되면은요, 전해질 균형이 깨져서 어지러워지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물은 절대로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물은 조금씩 자주 드셔서 결과적으로 많은 양의 물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하루에 4리터 마시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물병을 가지고 다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물병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드시라고 권합니다. 물은 목마를 때 드시면 늦는 겁니다. 목이 마르다는 신호는요, 이미 우리 몸은 탈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물을 자주 드시게 되면요, 당연히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는데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장실에 가셔서요, 소변을 통해서 혈액에서 넘쳐나는 당을 빼내는 작업을 해주는 것입니다. 정상적이라면요, 소변으로 당이 빠져나오면 안 되지만요, 당뇨가 있는 경우라면 소변을 통해서라도 당을 내보내서 혈당을 낮추려는 우리 몸의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변으로 버려지는 당이요, 혈당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물만으로도 혈당을 관리하는 병원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요, 혈당을 관리하는데 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어떤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을까요?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자면요, 물은 용매로서 역할이 가장 큽니다. 물에 녹여서 영양분도 운반하고요, 물에 녹여서 노폐물도 운반해서 우리 몸 밖으로 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신진대사라고 하는데요. 신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물이기 때문에 음식은 일주일 정도 굶어도 죽지 않지만요, 물은 3일만 마시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멈춰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매로서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순수한 그냥 물이 최고입니다. 가능하다면 입자가 작은, 클러스터가 작은 물이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죠. 미네랄이 풍부한 생수도 좋고요, 탄산수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아무것도 들어가지 있지 않는 탄산수도 좋습니다. 당분이 없다면 이온 음료도 좋습니다만요, 당이 들어있지 않다고는 하지만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서 단맛이 느껴지는 제로 음료는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찬물도 좋고요, 따뜻한 물도 좋습니다. 차는 잘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차에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우리 몸을 만성적으로 탈수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차보다는 순수한 물을 권해드립니다. WHO에서는요,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하라고 권장하고 있고요. 한국영양학회에서는요,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1에서 1.2리터 정도, 여성의 경우에는요, 1리터 정도의 순수한 물 섭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요, 하루에 체중 1kg당 30ml의 수분을 권장하고 있지만요, 저는 이것의 2배 정도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